8번입니다. 실제는 8번과 9번은 같은 유형의 점탄력성 문제인데, 우리 개론의 입장에서 이 점탄력성이 경제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주로 호탄력성을 중심으로 탄력성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점탄력성에 관련된 개념이 말하자면 28회 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8번 패턴의 문제가 31회 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34회에는 바로 이런 패턴의 문제를 응용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두 개 문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8번 제가 문제 읽어봅니다. 아파트의 분양 수요 함수가 Q는 600-4분의 3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양 가격은 했어요. 한번 아는 대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본인이 고민을 해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알면 지극히 단순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2분 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 2분요. 예,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앞에 제가 소개했던 점탄력성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게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럴 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8번의 수식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곡선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각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른데 우리 탄력성이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는 걸 탄력성을 뭐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하자고요. 말하자면 우하향하는 선분에서의 점탄력성은 가운데가 탄력성이 1일 때가 분양가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의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찾으려면은 위에 있는 이 접점을 찾으면 돼요. 이 접점이라는 건 뭐냐? 이게 Q 이퀄 0이 되는 값이 되는 거죠. Q가 0이 되는 값이 이게 수직이잖아요. Q가 0이 될 때 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Q를 얼마로 놓고요? 0을 놓고 P의 값을 찾으면 그게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0으로 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 마이너스 4분의 3P는 0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4분의 3이니까는요. 이걸 이제 우아래로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4분의 3P는 600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하자면 마이너스 3을 2조로 돌리면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갖고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P를 없애려면은요. 전부 다 3분의 4 역수를 곱하면 돼요. 이걸 4를 뭐냐면 전부 다 곱하고 3을 나누면 되는데 역수에 해당되는 3분의 4를 곱하면은요. P는 얼마가 나온 거니? 800 마이너스 역수를 곱하니까는요. 이 식이 되면은 이 식을 없애면은 P는 8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이 800이라는 거죠. 식을 쓰면은 위의 식을 이렇게 P 이퀄로 바꾸면은요. 800 마이너스 3분의 4P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Q가 되는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오는데 이번 8번 문제에서 찾고자 원하는 값은 이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그러면 이 P의 이 절편에 해당되는 값이 8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4를 싹 뭐냐면 곱하면은 3P는 2400이 나오고 그러면 2400을 3으로 나누면 위의 값이 800이 나와요. 그래서 800의 반대, 절반값 400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갖고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바로 이 8번 같은 문제가 우리 31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8번 같은 31회 때 나온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절편에 해당되는 Q값을 얼마로 놓고 0을 넣어가지고 P값을 찾아서 거기에 반절에 해당되는 값이 극대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P는 얼마가 된다? 400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가격은 찾아졌는데 그러면은 이 주어진 이 중간에 해당되는 그 400에 해당되는 이 절편이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탄력성이 1일 때 총수입은 극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가 들까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요. 우리 P 대신에 얼마를 넣으면 돼요? 400을 넣으면 되니까 Q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400을 넣으면은요, Q는 300이 나오죠. 4분의 3에다가 400을 넣으면은 Q가 300이 나와요. 그러면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여기서 400을 넣으면은요, Q가 300이 나오니까 말하자면은 가격은 400, Q는 300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단위가 만원이니까 12억 이게 뭐가 됩니까? 총 수입이 12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갖고 우리 31회 때는 말하면 가격만 물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총 수입까지도 가격을 찾아갖고 그 가격을 대입을 하면은요 Q가 300이 나오고 그러면 곱하면은 총 수입이 돼서 12억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해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에 있어서 우리 그 용어 정리로
한번 탄저비고라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우리 개론을 하다 보면은 탄저비고 그러면 탄력성과 비탄력, 원래 탄력성이 큰 거잖아요. 비탄력은 탄력성이 작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반대 개념인데 탄력성일 때는 어떻게 낮게, 비탄력이 높게,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반대로 나타나느냐. 우리 개론을 문제 풀다가 잘 모를 때는 반대로 간다 하면 돼요. 그래서 대개 말하자면 총수입할 때 탄저비고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 총수입은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하면은 총수입이 증가된다. 만약에 반대로 가면 탄력적일 때 고가로 하면은요, 오히려 총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비탄력일 때 저가로 하면은요, 오히려 총수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수입할 때 탄저비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갖고 반대로 탄력적일 때는 싸게 팔아야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비탄력일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금 규착할 때도 탄저비고죠. 우리가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납세는 주인이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랬죠. 그럴 때 최종 부담하는 것을 규착이라고 하는데 탄저비고다. 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조금 낸다.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때 탄저비고를 탄력적일 때는 조금 낸다. 이렇게 해석을 좀 다르게 했어요. 비탄력일 때는 많이 낸다. 제가 설명할 때 여기서 뭐냐면은 주인이 세금을 납세를 하고 세입자한테 세금만큼 올려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갈 데가 많다. 그러니까 저 이사 갑니다 하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낼 수 있어요. 갈 데가 있으면은요. 비탄력이 있는데 그럼 갈 데가 적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낸다 하자고 그랬죠.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 그러면 전부 수요자가 내야 되고요. 그런데 완전 탄력 그러면 전부 안 낸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갖고 만약에 공급자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면 정부가 세금 때립니다. 온전히 다 내야 되죠. 전부 세금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세금 부과는 전부 공급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그러면 탄저비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경제지대 그러면은요, 제가 더 받는 돈 이렇게 하자고요.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인데 경제지대 그러면 내용이 좀 확대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초과 이윤. 말하자면 물량이 딸릴 때 더 받는 돈이 많아져요. 현재 받는 돈을 전용 수입, 기회비용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받는 돈은요, 말하자면 물량이 적을수록 비탄력일수록 더 받는 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초과 이윤인데 여기는 주로 공급 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공급이 적을수록 더 받는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탄력적일 때는 이제 전용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예. 임대료 규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월세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정책의 효과는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요. 제가 소득의 재분배는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 준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관련된 정책이 누임공 이렇게 나중 기억합니다. 누진세,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 이런 것들은 소득의 재분배인데 이때에 임대료 규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여기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공급 쪽을 이야기해요.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것은 물량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텐데 못 올라가게 막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 예, 우리 다음 2번에서 한번 보겠고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에서 막까지는 반대로 가는데 세금 부과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손해, 그 다음에 그 공급자도 손해죠. 수요자도 손해, 공급자도 손해. 그래갖고 생산자 잉여도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도 줄어드는데 이게 세금을 정부가 가져가지만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데 이 손실은 반대가 돼요. 비탄력일수록 손실이 적고 탄력일수록 크다. 여기서 탄력이라는 것은요, 이게 수량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왜곡이 많다. 이 경제적 손실과 왜곡이 같이 갑니다. 비탄력이면 왜곡이 적어요. 그래서 손실이 작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손실이 크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일 때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왜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경제적 손실도 하나도 없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부증성으로 수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은요, 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세금 부과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수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조한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도 있죠. 해갖고 바에 해당되는 부분, 손실은 비탄력일수록 오히려 작다, 탄력일수록 크다. 이 지문 꼭 기억하고 우리 이번에는 9번 문제 우리 탄력성, 우리 점탄력성 총수입 계산 문제 정리했습니다.